근데 재밌어요. 재밌어졌어요. 근데 좀 재밌죠? 제가 또 못 가르치진 않죠? 네,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데 너무 잘은 잘 재밌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재밌어요. 이거 국문학이 제가 그래서 이게 타 학과하고 달라요. 이게 이 타학과는 이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문교과 나오겠지만 타학과는 스타디가 돼. 이거 가지고 여러분 스타디 하시겠어요? 이거는 국문학은 어떤 배경 지식을 모르면 이게 이해를 못해요.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그래서 국문학을 안 해본 사람하고는 인생을 논하지. 그러니까 세익스피어를 공부하지 않고 영문학을 논하지 말고 국문학을 하지 말고 않고 인생을 논하지 말고. 제가 잘했습니다. 국문학을 안 하고 그러지 마세요. 공부하는 방송들 이야기하지 말고. 아니 이거 들어보세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네, 그럼요. 95쪽. 95쪽을 보면 자 보세요. 뭐냐? 자 등화 가친죠. 등화 가친. 등불 등자, 불화자, 가히 가자, 친할 친자. 그러니까 등불을 가까이 할 수 있어서 글 읽기에 좋다. 뭐 이런 이야기예요. 등화 가친. 특히 이제 가을 밤에 이제 그 상쾌하고 하니까 이렇다는 거죠. 등화 가치는 많이 쓰는 말이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게 되게 유명한 말인데요. 위편 3절이에요. 위편 3절. 위편 3절이 뭐냐면 설명해드릴게요. 이 위자가 가죽 위자고요. 가죽 위. 가죽 알죠? 가죽. 그 다음에 편이라는 거는 책 편자예요. 책 편자. 석삼자에 끈을 절자. 이게 뭔 소리냐면 공자가 여러분 주역을 엄청나게 많이 공부해서 그거 아세요? 주역이라는 책은 아시죠? 주역이 되게 어려워요. 저도 주역 공부를 해봤지만 주역이 되게 어려운데 주역 책을 너무나 많이 읽어가지고 이 주역 옛날에는 이제 대나무가 이런 책이 아니라 대나무 있죠, 대나무. 이걸 이렇게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책은 모르겠지만 3번을 끊어졌다는 3번. 사기가. 네. 사기라고. 아니 사람천의 사기가. 네, 사기예요. 사람천의 사기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만에 쓴 거죠. 책이 아니 여러분 책 이번 학기 끝나면 몇 번 끊어져요? 이거 중고 시장에서 팔아도 똑같을 거라.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은 주역 책이 아니지만 여러분 책 읽어가지고 책이 막 너덜너덜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진짜 영어 공부를 할 때 제가 한참 영어 사전 3권이 너덜너덜 했어요. 영어 사전. 그리고 나니까 영어가 좀 되더라고. 저는 1년 동안 했는데 책이 하나도 안 얻었어요. 양이 끊어버렸어요. 그게 위편 3절. 말 멋있지 않아요? 주역책을 묶은 끈이 3번이나 끊어졌다는 거예요. 주요책은 서자문이랑 완전히 다르죠. 주역은 생각할 것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 깊이가 점치는 거 아니야? 아니 점치는 건 아니고 이제 철학서인데 그걸 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점을 친다는데 엄밀히 말하면 점치는 건 아니고요. 상당히 철학적인 이야기. 주역이 이것도 이야기가 깊어지는데 요렇게 돼요. 요렇게. 그래서 이게 플러스 보세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인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태극기의 원리인데 양이 이게 플러스 튀어나온 게 양이거든요. 양이 극에 달하는 의미 돼요. 양이 극에 달하면 음이 또 극에 달하면 뭐가 돼요? 양이 플러스가 돼요. 그러니까 이 음양의 이치를 이야기하는 게 주역. 이 주역이라는 게 상당히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뭐 그래서 이 주역은 이렇게 돼요. 이 표가 3개씩 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게 중간이 안 터진 걸 양괴라고 하고요. 양. 이 중간에 터진 걸 음괴라고 해요. 이게 음괴거든요. 개 중에. 그래서 처음에는 건이 천으로 시작해. 하나도 안 터져 있죠. 마지막에는 본이 지로 끝나요. 그래서 이 음괴와 양괴가 막 조화를 이루면서 그 어떠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정도만 너무 깊이 들어가면 머리 아프니까. 그게 이제 주역이에요. 변화의 책이에요. The Book of Change. 이칭. 중국어로는 이칭. 역정이라고 해서. 제가 어떤 사람은 그 주식을 사고 팔 때 주역점을 보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뭐 주역점 근데 근데 주역점은 하여튼 좀 그런 거고. 그러면 뭐 손해 보지 않아. 그래서 엄청 벌었대. 나는 어저께 카카오페이 사서 오늘 2천만 원 손해 벌었는데. 보지 않으려면 아니 넓게 뭐 봐야 어떻게 돼요. 얼마를 전체를 봐야 돼요. 어떻게? 전체를 봐야지 전체. 덜 손해 봐요. 자 그래서 일 안 하셔도 되겠어요. 그 정도 손을 하시면. 보면 끝나요. 자 그래서 그 위패 3년 하여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역책이 3번이나 끊어졌다는 거예요. 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래야죠. 자. 이렇게 한다고요? 네. 한번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독서 3도예요. 이를 도자. 이 도자가. 그래서 독서의 방법은 구도, 입으로, 안도, 눈으로, 심도, 마음으로. 입으로 다른 말을 하지 않고, 눈으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마음을 하나로 가다듬어 습독하면 진리를 깨닫게 된다. 그러니까 주의가 주장한 독서의 세 가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으로 다른 말 하지 않고, 눈으로 다른 것을 보지 않고, 마음을 하나로 가다듬어 습독을. 참 이게 쉽나요? 어렵나요? 이거 하면서 주식 보고 이거 하면서 다른 거 보고 이거 공부하면서 그러잖아요. 쉽지 않지. 그렇죠. 쉽지 않지. 자, 그 다음에 4번 박이부정. 박이부정 되게 유명한 말이에요. 두루 박자예요. 그러나 이 정자는 정밀할 정자예요. 정밀할 정. 그러니까 두루두루 하긴 하지만 여러분 박사의 박자가 이 두루 박자예요. 아세요? 두루두루 안다. 그러니까 박사는 뭐 깊이 있게 몰라도 두루두루는 알아요. 이게 박사거든요. 하여튼 그래서 정밀할 정자인데 널리 알지만 자세히 알지는 못한다. 후한의 학자 마융은 경학자였던 가규와 정중의 글을 보고 이렇게 말했대요. 가 선생은 정밀하나 두루 알지 못하고 정 선생은 두루 알지만 정밀하지 못하다. 그러니까 정밀하면서 박식한 것으로는 누가 나보다 낫겠는가.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는 정밀하면서도 박식하기 두루두루 안다. 뭐 이런 의미에서 박이부정입니다. 그다음에 읽어보세요. 주경야도입니다. 주경야도. 그러니까 낮에는 밭을 갈고 그다음에 뭡니까 밤에는 책을 읽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경야독을 뭡니까 패러디한 음식점들 주경야독도 있어요. 주경야독 음식점들이 낮에는 밥 갈고 밤에는 돈가스 먹는 그런 음식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주경야독은 이제 낮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밤에 뭐예요? 책을 읽는다는 거 넘겨보세요. 수불석권 기가 막히죠. 손에서 책이 이 아니 불자 이 석자가 노을석자예요. 노을석 책권자.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거. 이게 수불석권. 요즘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않죠. 네, 맞아요. 수불석폰이야 요즘은. 근데 수불석폰. 지하철 타보면요, 야 책 읽는 사람이 없어. 제가 이상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뭐 이게 하고 할 때 막 논문 같은 거 쓰거나 할 때 읽는데 보셨죠? 책 읽는 사람 봤어요? 야, 이 수불석폰이야 지금. 근데 교수님, 예? 그거는 괜찮은데 밥 먹으면서 휴대폰 보면서 밥 먹는 건 난 이거는 그렇죠. 절대 못 참아. 맞아요. 예, 밥 먹으면서 휴대폰 참아야 돼. 그래서 내가 아니 우리 아들도 참아야 하느니라. 휴대폰을 야 갖다 놓고 와. 아니 왜요? 갖다 놓고 와. 나 그래요. 아니 그래요. 예, 그건 아니 지하철에서 이거 보는 거는 뭐 사람들 뭐 처음 보니까 눈 맞추시고 뭐 하니까 뭐 볼 수도 있지만 그렇죠, 맞죠. 밥 먹으면서 그건 아니라고 봐. 알겠어.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수불석권이고 그냥 그렇게만 알면 돼요. 여기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것까지는 뭐 여러분 이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한우충동. 한우충동이 뭐냐면 땀 한자, 소우자, 충만할 충자, 이 동자는 마루 있지 마루 동자 이거 기둥마루 같은 거 있잖아요. 술에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리고 쌓아 올리면 들보에 닿을 정도로 책이 많다. 이해가세요? 술에 실으니까 엄청나게 책을 많이 읽었다는 소리겠죠. 그게 한우충동이에요. 그래서 이제 밑에 나오지만 책을 소지하면 건물을 꽉 메우고 운반하면 수레를 끄는 마소도 땀을 흘릴 정도다. 뭐 이런 의미로 쓰이죠. 하여튼 그런 거고요. 마지막 문방사우죠. 네. 서재에 있어야 될 네 가지 것. 종이, 붓, 벼룩. 자 이제 오른쪽 바로 하고 오늘 대통령 6장까지 가봐야 되니까 1번부터 빨리 읽어보세요. 1번부터. 97쪽 문법화, 구결, 향찰, 유능, 국한, 문체, 합자, 그다음에 통시, 언어학, 그다음에 상형, 그다음에 형성, 석독자. 잘 읽으시네. 회장님 거의 뭐 90점 이상 맞으시겠는데. 그 11번부터 15번도 쭉 나와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제가 말 안 해도 알겠죠. 그러니까 그걸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중요하다고 할 때 19번, 22번. 자, 해보세요. 독서의 방법은 구도, 안도, 심도, 세세 있음. 안 보고. 독서 3도. 예, 독서 3도.
독서 3도예요. 3도. 이를 도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종이불 이거 문방 사후. 바쁜 틈을 타서 어렵게 공부하는 거. 주경련. 네, 주경야독이죠. 아주 이거 낮에는 바깥을 공부하는 거니까. 그다음 널리 알지만 자세히 알지 못하는 거 뭐라고 그랬죠? 박이부정. 네. 이렇게 우리말로만 쓰세요. 한자 쓰면 날새요, 날새. 자, 이제 드디어 이제 국어가 끝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고전문학. 고전문학은 정말 재밌어요. 자, 보세요. 104페이지. 고전문학.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전 공부를 국문학은 많이 해요. 그래서 고전에 고전을 거듭해요. 국문학 공부하다 보면. 고전을 공부하다 보면. 근데 고전을 하지만, 그러니까 고전을 공부하면 고전하잖아요. 고전. 그죠? 고전 변화습니다. 고전에 고전을 거듭해요. 자, 그래서 고전 문학, 오래되고 모범이 될 만한 문학을 지칭하는데 전하는 자료가 좀 많지 않습니다. 시가요, 시가. 이번 시가. 시가는 뭐냐면 고전 시가를 가리켜요. 고전 시가. 시가라는 건 저희도 밑에 써보세요. 고전 시가의 줄임말이에요. 고전 시가. 거기 한자만 읽어볼까요? 옆에 향가, 소교, 시조, 그다음에 가사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위 갈래입니다. 향가는 아까 이야기했죠. 주로 향가는 신라 시대부터 고려 초까지 불려졌어요. 향가는. 그다음에 소교라고 하는 건 고려 소교인데 고려 때 불려진 거고요. 소교니까 이게 고려 소교예요. 그다음에 시조는 말 그대로 고려 말에서 조선까지. 그다음에 가사 있죠. 이것도 고려 말에서 조선까지 이렇게 됩니다. 네, 맞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특히 이제 대단한 거는 소교예요. 소교. 여러분 이제 공부하다 보면요. 고려 소교가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고려 가요인데 이 고려 소교를 공부를 하면 옛날 사람들이 그 사랑 감정 있잖아요. 지금 사람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 것들 예를 들어서 만전주전 작품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그대와 내가 너무나 사랑을 해서 그 얼음 위에다가 대나무 자리를 깔고 누워도 오늘 밤 얼어 죽을 망정 우리 사람은 뭐 변함이 없길 바라. 이런 게 나와요. 그러니까 요즘보다 훨씬 더 옛날 사람 대단했죠. 그 사랑의 감정이. 그다음에 3번이 뭐죠? 서정. 개인의 서정시라고 들어보셨죠? 서정. 네. 이 정은 초코파이 정제잖아요. 정. 네, 초코파이 서라는 건 이제 그런 정서를 나타내는 거고요. 그다음에 향가 아까 했죠. 삼국 말부터 고려 전기까지 이루어졌는데 자 이게 이제 4구체, 8구체, 10구체라는 게 뭐냐면요.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향가는 네 줄짜리 향가가 4구체, 4줄. 8구체는 뭐겠어요? 8줄짜리 향가. 맞죠? 10구체는 뭐겠어요? 10줄짜리 향가. 이게 이제 4구체, 8구체, 10구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10구체 같은 경우 마지막에 두 절 이제 감탄이 들어가요. 뭐 이렇게 어쩌고저쩌고 하고요. 여기 이제 8구체에도 이런 감탄이 들어가요. 근데 4구체는 감탄이 들어갈 틈이 있었어요. 노래 시작했는데 노래 끝났네죠. 그래서 4구체는 감탄이란 말이 없어요. 자, 아까 얘기했죠. 선하 4구체 서동유. 선하 공주님은 남몰래 정을 통하고 서동 서방을 밤에 몰래 안고 가다. 여기 감탄 있어요? 없죠. 4구체는 감탄이 안 들어가요. 감탄은 어쩌고 나오는 건 다 8구체나 10구체에 들어가요. 그 정도까지만 이야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정형시죠. 정형. 일정한 형식의 시예요. 정형이라는 일정한 형식 있잖아요. 그럼 뭐 3, 4 이렇게 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죠? 신미성. 네. 그러니까 아름다움을 식별할 수 있는 성질. 신미성이란 말 되게 많이 쓰는데 아름다움을 믿자고요. 이 심자는 이제 그것도 뭐 깊다, 뭐 판별한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뭐죠? 전성기 많이 들어봤죠. 그래서 형세는 세력이 한창 왕성한. 그 다음에 소교. 고려 말에 불리다가 고려 후기에 궁중으로 수용된 것으로 보이는 이런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소교는 거의 다 써놓으세요. 소교는 그 정착된 노래 옆에 가로를 열고요. 써보세요. 제 말대로 고려 때의 우리말 노래. 그게 소교예요. 자, 이 소교 고려 때의 우리말 노래. 이 고전남 할 얘기 너무 많습니다. 고려 때 우리말 노래를 뭐라고 한다? 소교.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재밌는 게 9번이에요. 9번 별표 치세요. 9번 별표. 자, 여러분 이거 읽어보세요. 한자.
남녀 상열지사. 네, 남녀 상열지사. 이 열자는 기쁠 열자고요. 이 지자는 뭔만 하는이라고 써요. 뭔만 하는. 그다음에 사자는 말씀사. 남녀가 서로 기뻐하는 노래. 자, 이걸 남녀 상.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만전춘도 이야기했는데 대표적인 남녀 상열지사가 뭔지 알아요? 대표적인 남녀 상열지사. 이거 영화 제목으로 나왔는데. 여러분 쌍화점의 뜻이 뭐예요? 쌍화점의 뜻이 뭐예요? 아시는 분? 영화 제목을 영화 제목 이러지 말고. 두개 꽃점. 아 비슷해. 도트랑 만두가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쪽 도트랑 만두면 양쪽에 꽃이 있죠. 요즘 말로 도트랑 만두가게라니까 진짜. 쌍으로 꽃이 핀 그게 만두집의 만두집. 이게 이 쌍화점이 뭐냐면 간단히 얘기해. 만두 가게 만두 사러 갔는데 그 집 주인이 내 손을 잡았다. 그 다음에 우물에 가서 물을 이렇게 길어 오르는데 우물 속의 용이 내 손을 잡았다. 이런 거예요. 절에 가서 뭐 이렇게 궁을 드리려 했는데 뭡니까? 그 스님이 내 손을 잡았다. 운쪽 표현이.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닌데 이것도 어느 수위까지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막 두 사람이 이제 막 사랑을 해. 근데 막 나중에 이제 그 막 옷이 막 널브러져 있어. 근데 그거를 그 절에 있는 그 새끼 중이라고 그 뭐죠? 조그만 아이 있잖아. 동생 같은 거. 동자승이 봤어. 그러니까 너는 절대 이 사실을 위에다 말하지 마. 이렇게 다 나온다니까. 그게 쌍화점이에요. 음반 이해가세요? 네. 그러니까 그 고려 시대에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썼는지 진짜 대단합니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가 뭐 끝도 없어요. 제가 다 이야기할 수가 없지만. 자, 그 다음에 남녀 상열지사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무슨 연장체죠? 연장체. 한 편의 시가 여러 연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연장체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여러 연, 그러니까 1년, 2년, 3년 이렇게 있겠죠. 연이잖아요. 이해가세요? 그걸 연장체라고 합니다. 만약 하나로만 있으면 그 단장체죠. 혼자니까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여음구.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앞뒤 중간에 보통 여음구는 뭐가 나오냐면요. 테레비 써보세요. 이 시가에서 특히 고려 가요에서는 그러니까 여러분 재밌는 게 뭐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뭐 그러잖아요. 마지막에 그런 게 다 이 고려 가요에 이런 데 나온 거예요. 뭐 트로트 노래 보면 뒤에 어쩌고 나오죠. 이런 게 다 고려 가요에 나온 거라고요. 그래서 여음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 뭐죠? 후렴이에요. 이거 후렴이 대표적인 게 뭐냐? 이거 보세요. 얄리얄리 얄라숑 얄라리 얄라. 그게 후렴이에요. 얄리얄리 얄라숑 모르시면 없잖아요. 얄라리. 이거 뭐 7080 노래로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라리랐다, 청산에 사라리랐다, 머루랑 다래랑 먹고 청산에 사라리랐다. 근데 그건 알죠. 근데 마지막에 잡사와 두어리 말하는 뭐 이렇게 나오다가,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뭡니까 청산별곡에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냐면 내가 싫어가지고 떠나. 그런데 조롱꽃 누룩이 매와 잡사오니 어찌하니 이게 나오거든요. 나는 이 세상 돌아와서 떠나려고 하는데 결국은 살진 그 강수, 그러니까 술을 빚고 있는 거야. 어떤 곳에 가니까 바닷가 옆에 조롱꽃 누룩이, 그러니까 술의 향기가 나를 잡으니 내가 어찌 안 먹겠느냐. 그렇게 끝나요. 그걸 술 먹는다는 뜻으로 끝나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여러분 김삿갓의 시에 김삿갓의 시 있잖아요. 제가 시 하나 알려드릴게요. 김삿갓의 시 중에 이거는 천리행장 9일간 천리길을 갔는데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고 김삿갓은 지팡이 하나에 의지하잖아요. 여전 전 정말 이 시 좋아하는데 여전 치력 상당 이게 뭔 소리냐면 남은 돈은 엽전 7냥인데 아직도 많이 뭐 김삿갓이 뭐 엽전 7냥이 많지. 그 다음 보세요. 기가 막혀. 낭중제이 심심제. 이 뭔 소리냐면 너만은 너 엽전 7냥 너만은 주머니 속에 꼭 붙어 있으라고 그렇게 당부했건만. 너만은 그렇게 주머니 속에 붙어 있으라고 당부했건만. 자 보세요. 얼마나 더 좋나. 야점 하양 전주하. 이 뭔 소리냐면 해지는 노을에 야전이라고 주막이에요. 주막을 보았으니 주막에서 뭘 봐요?
술을 보았으니 이 일을 어이가. 어. 너만은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잖아 한 3만 원 넣어놓고 하나 술 절대 안 먹어야지. 그런데 막 가다가 보면 막 그저 술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냄새 술술 나고. 예. 멋있는 사람이 있어요. 천리행장 부일가 여전치력 상운다 낭중제이 심심제 야점사양 견주. 저 이거 안 보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문학을 하면 아 이거 어디 있지 이러면 안 된다니까. 그게 막 머리에 나와야 돼요. 이 내용이. 그럼 아유, 한신년 해네. 하여튼 그건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지? 아, 경기체가 할자는가요? 하고 있고. 네네. 이 경기체가는 뭐냐면, 여러분 경기체가의 경기가 뭐냐면 경기도요 이런 사람 되게 많아요. 여러분 그러려고 그랬죠. 우리가 처음 그렇게 알았어요. 경기체가는 경기는 뭐냐면 이 광경 경자고요. 그것 기자예요. 광경 그것이 어떻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게 경기체가. 이거 뭔 소리냐면 이 경기체가 조금만 설명드릴게요. 고려 말에 한림별곡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한림별곡. 한림의 여러 제일들이 이제 불렀는데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이거 한자 공부하는데 엄청난 많은 걸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지식이 없으면 이건 못 한다니까. 그러니까 한림의 여러 유학자들이 이게 작품을 쓰는데 어떻게 쓰냐? 너 이런 거 해봤어? 되게 잘난 체하는 작품이에요. 이 한림별곡. 그러니까 뭐냐면 과거 시험장에서 글을 써. 어떤 사람은 뭐 오이체로 쓰고 가지체로 쓰고 무슨 체로 써. 니들 이런 거 글 써봤어? 내용이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런 책 저런 책 막 다 있어. 너 이런 책 읽어봤어? 이런 이야기.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이 한림별곡의 마지막에 뭐냐면 이 그네를 타잖아요. 그네. 그럼 그네를 타면 또 여자가 앉아서 타면 남자가 밀어주잖아요. 일반적으로. 그죠? 그네를 타는데 이게 또 되게 웃기는 거예요. 이게 왜 웃기냐면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걸 보면 남녀가 그네를 탄 줄 알았어요. 그네를 타면. 그렇죠? 대학원에 딱 가서 봤더니 이 남자들끼리 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대학교 수준에서는 그게 안 나와. 대학원 수준 딱 가면 이게 동성애를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혁옷이라 밀곳이라 정소녀라 그렇게 나오는데 이 고려 말에 남자 기생이 10,000명 이상 있었대요. 고려 말에. 그래갖고 그런 동성애를 나타내는 작품인데 그래서 태기 이왕이 이 부분을 엄청 싫어했대요. 그런 내용. 하여튼 그런 일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전대절 후소절이라는 게 뭔 소리냐면 이게 또 책을 봐야 되는데 이제 그 경기체가를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건 한 1학년에서 설명하기 어려운데 이 경기체가 쭉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앞부분이 되게 길어요. 앞부분이 길고 그러니까 전대절. 앞부분이 내용이 길다. 이게 막 한 8, 9줄 이렇게 돼. 그 뒷부분은 한 1-2줄밖에 안 돼. 그래서 뭐 날조차 몇 분이 실용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전대절 후소절로 하는 거예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이 경기체가를 보면 앞부분이 길고 뒷부분이 짧다. 이 정도 넘어갈게요. 문의제도. 이 문의제도는 원래는 자 보세요. 자 이거 이 문이에요. 이 문. 문으로서 이게 원래 맞는 문법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문이 앞으로 온 거예요. 강조하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문의제도는 뭐냐? 제자는 실을 제자거든요. 네. 문장으로서 도를 실어 담는다. 이게 문의제도입니다. 그래서 문학은 도를 전해야 한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그러니까 문학이라는 걸 통해서 도를 전해야 된다. 알겠죠? 문학을 통해서 어떤 도를 전해야 된다. 자, 문의제도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신흥 4대부죠. 그러니까 이게 중소지주 출신에서 과거를 통해 중앙에 진출한 고려 말의 정치사 이걸 또 다른 말로 신진사대부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을 써놓으세요. 신진사대부, 신흥사대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을 만든 사람들 다 신흥사대부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악장이에요. 악장은 뭐냐? 요즘으로 말하면 써보세요. 떴다방이에요. 떴다방이라고 써. 떴다방이 뭔지 알죠? 부동산 막 열기 일어나면 막 엄청나게 부동산 뛰죠. 부동산 열기 쫙 하면서 쫙 사라지죠. 떴다방이에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조선이 생기니까 조선을 송축하는 노래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조선이 조금씩 없어지죠. 전혀 안 나와. 그래서 이 악장은요. 조선 시대에 잠깐 떴다가 사라진 작품이 악장이에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악장을 보면
뭐 태조 이성계가 어떻다는 등부터 시작해갖고요. 그러니까 이게 악장의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용비어장. 용비어장만 들어봤죠? 네. 이게 악장이에요. 네. 우리말로는 악장인데 이게 완전 뻥인 게 뭐냐면 뭐 그냥 자 이런 거예요. 요즘 말 남이섬을 이야기 드릴게요. 남이섬. 자 거기 이제 왕이 남이섬에 갔어요. 남이섬에 가서 3일 동안 막 잘 먹고 뭐 캠핑을 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캠핑을 해서 3일 딱 지나서 남이섬을 나오니까 섬이 무너져 버렸다. 뭐 이런 이야기. 이 용비어천가 이거 완전 그냥 그리고 뭐 산이 이렇게 있어. 산이 있으면 뭐 산을 한 3번 넘으면 삼국대기에 이르렀어. 뭐 이런 이야기 나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선 건국을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게 용비어천가다. 이 정도 알면 됩니다. 자, 그다음 뭐죠? 별곡이죠. 별곡. 아악이죠. 악장 밑에 아악이란 건 우아할 아자거든요. 우아하다. 그래서 예종 때 뭐 이렇게 지은 작품인데 중국의 제례악. 근데 이 아악이 여러분 보면 인내심 테스트하는 이 아악은 정말 인내심 테스트인 거 알겠죠? 그 궁중악 보세요. 잠이 안 올 수가 있었어요. 연주하는 거 보면. 네, 그렇죠. 완전 인내심 테스트. 네, 맞아. 그다음 당악은 당나라 이후에 중국의 악, 이것도 다 그런 약이고요. 그다음 향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악과 당악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음악이 향자니까. 그다음에 교술은 가르침이라고 합니다. 가르침. 그러니까 이 작품들이 어떤 가르침을 주는 작품 이런 걸 교술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교술의 대표적인 게 뭐냐? 가사 있죠. 가사, 시조 이런 거 다 교술에 들어가죠. 그걸 보면서 가르침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 뭐죠? 시조. 여러분 시조는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시절 가조에서 유래했다고 나왔죠. 그럼 시절 가조를 세 글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시절 가조 세 글자. 네? 시절가? 유행가. 시절가는 유행가를 뜻이에요. 유행가 신나는 노래 이거죠. 유행가를 시절 가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청산리 뭐 이러잖아요. 이게 요즘 말 BTS 노래하고 똑같은 거예요. 요즘은 말하면 그 당시에 엄청난 유행한 노래였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곡이죠. 가곡. 간연한 반주의 시조를 노래하는 거고 단가가 뭐냐? 짧은 노래잖아요. 시조를 갈게요. 시조라고 써보세요. 그럼 장가는 뭐라고 할까요? 가사예요. 가사. 여기 안 나왔는데 그렇게 써놓으세요. 시조는 짧잖아요. 3,4,3,4,3,5,4,3이잖아요. 장가 가사는 계속 길어지죠.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이거 읽으시면 이거 그대로 음을 읽으시면 삭대요. 예, 삭대요. 잘하시네. 이걸 수대엽이라고 읽으면 되게 무식하다. 이때는 빠를 삭자. 빠를 삭자. 예, 이게 숫자가 아닙니다. 만대엽 늦을 만자고요. 그러니까 이 삭대엽이에요. 그러니까 노래가 빠른 노래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이렇게 생각하면 서태지 아이들이 뭡니까? 난 알아요. 이 밤이 뭐 누군가가 날 떠나 버려야 한다는 뭐 이런 노래 있었죠. 난 알아요 노래가. 그 92년도에 엄청나게 유행이었는데 그때는 그 노래가 되게 빨랐어요. 그죠? 이해가요? 근데 지금 한 30년 지났어. 넘게. 지금 그 노래 빨라요? 지금 가사 랩 가사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이해가죠? 그러니까 이 삭대업이라는 개념을 여러분이 그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옛날에는 청산 이것도 삭대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처음에 들을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엄청나게 느린 기차가 있죠. 뭐죠? 완행 열차가 있어. 근데 뭐 무궁화호가 왔어. 야 빠르죠? 그러잖아요. 근데 새마을호가 나왔어. 야 이거 되게 빠른데? 근데 지금 뭐 나왔어요? KTX 나왔죠. 뭔 말인지 이해 가세요? 그러니까 그게 빠르다는 개념은 시대에 따라 다르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운율. 느껴지는 거. 운율이에요, 운율.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보기가 역겨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분에 들이우리 다 이런 거 있죠. 영변의 악산 진달래꽃 나름 따라 가실 길에 뿌리우리 다 이렇게 나오죠. 그 다자가 막 하면서 운율이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음보는 뭐냐면 소리의 걸음걸이. 이거 좀 설명드릴게요. 음보라는 건 뭐냐면 자 보세요. 나보기가 이거 써보세요. 역겨 가실 때 자, 이것만 해주세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보기가 끊죠? 역겨에서 끊죠? 가실 때는 끊죠? 몇 음보예요? 삼음보예요. 이 삼음보예요. 삼음보.
그 다음에 말없이 보이보내 들이오리다. 3번 보죠. 네. 영변의 약산 진달래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해 가세요? 모르셨죠? 이런 거 생각 안 해보셨죠? 네. 3번 보예요. 3번. 그래서 음보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 풋이라고 해요. 풋. 가예요. 이 풋이 음보라는 뜻이 발이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고 음보라는 뜻이 있어요. 영어에서. 음보. 자, 그 다음에 가객. 가객은 써놓으세요. 가수의 가수. 이거 보세요. 옛날에는 자, 가수를 가객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밴드 요즘 하는 뭐 인디언 밴드, 뭐 삐삐 밴드 이런 거 뭐라고 하냐? 가단이라고. 가단. 밴드가 가단이라고. 가단에는 영남가단, 호남가단 뭐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가단 자체가. 영남의 밴드, 호남 밴드 이런 거밖에 없었어요. 꼭 알아주세요. 옛날에 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단. 그러니까 가단이 밴드에 밴드 요즘 말로 하면. 그 다음에 가집이죠. 시가를 모아 엮은 책. 그 다음에 가사 됐죠. 이거는 사음보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가산. 그러니까 가사는 시조가 계속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장가도 아까 했죠. 그러니까 장가는 가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기억나시죠? 시조는 단가라고 했고, 그 다음에 가창이 가창.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시조가 같은 거. 그 다음에 음영이에요. 음영. 을풀 음자, 그러니까 을풀 음자에 노래할 영자거든요. 읊는 거예요. 계속 노래 부르는 거. 음영한다고 그래요. 음영. 자, 마지막 거죠. 잡가죠. 잡가. 잡스러운 노래.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랄까 좀 하층민들이 부른 노래예요. 하층민들이 부른 노래가 잡가입니다. 잡가. 그러니까 이 잡가는 주로 이제 하층민은 하층민이지만 전문적 소리꾼들이 불렀어요. 잡가가. 그래서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게 고상하게 부르는 게 아니라 뭐 누가 노래 부르면 막 젓가락 두드리면서 부르잖아요. 있죠. 그런 게 잡가예요. 어떤 밴드나 이런 노래를 막 하는 게 아니라 그 잡스러운 노래라고 해서 결국 이제 잡가도 결국은 어떤 영향을 받은 거냐? 향가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향가가 고려 가요로 갔고요. 고려 가요가 어디로 갔겠어요? 시조로 갔겠죠. 시조. 그다음에 가사, 잡가. 그다음에 오늘날 유행가로 간 겁니다. 그래서 그게 결국 오늘날 유행가는 다 어디에 영향을 받았다? 옛날 고전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자, 요 한자로 읽어보면 상충곡은 좀 읽어봐야 돼요. 이거 너무나 유명한데 다 이야기는 하지 않고 일부만 할게요. 이 정극인의 상충곡은 정말 명작이에요. 이런 작품은 여러분 다 외워야 돼요, 원래. 홍진의 부침문에 나오는데, 자, 보세요. 상자는 감상할 상자고요. 춘자는 봄춘자예요. 근데 상충곡이 정극인 나왔죠. 이분은 고려 말에, 그러니까 고려 말부터 이제 시조가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고려 말은 포교 활동으로 시작이 되는데 정극인은 조선시대 사람이에요. 조선시대 사람인데 이 정극인이라는 사람은 요즘으로 말하면 어디 사람이냐? 정읍 옆에 신태인 있죠. 신태인 사람이에요. 우리나라에 지금 이제 돌아가셨지만 송대관 가수님이 그쪽 출신이에요. 신태인 출신인데 그쪽에 이제 이 정극인의 상충곡 마을이 진짜 있어요. 지금에도 봄에 가면 시간 되신 분들 가보세요. 근데 하여튼 봄을 감상하는 노래인데 한번 좀만 읽어볼게요. 얼마나 잘 썼는지. 홍진의 부침분내 인해생이 어떠 우리 났죠. 홍진이라는 것은 붉은 홍자의 티끌 진짜인데요. 속세를 가리켜요. 붉은 티끌 이런 뜻이 아니라 속세에 묻혀있는 사람들아 나의 삶이 어떤가 이런 이야기인데요. 정극이는 할 거 다 하고 되게 오래 살아요. 요즘 나이로 80 한 중반까지 살아요. 그 당시. 요즘만 100세 훨씬 넘게 산 거예요. 근데 그 속세, 자기가 속세에 들어갔잖아요. 속세에 있는 사람들은 내 삶이 어떤가. 옛날 사람들의 풍류를 내가 따를 것인가 못 따를 것인가. 그게 나오거든요. 하면서 쭉 이야기가 돼요. 뭐 이거 다 제가 설명할 수가 없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세요. 밑에서 밑에서 세 번째 줄 112쪽. 거기서부터 볼게요. 이바, 니웃더라. 찾았어요? 이바, 니웃더라. 여복의 이웃더라. 그 다음 뭡니까? 산수 구경 가자스라. 산수 구경을 갑시다. 요즘 말로. 산수 구경 갑시다. 자, 그 다음 뭐예요? 답청을 한 오늘 하고. 답청이라는 건 뭐냐면 풀 같은 거 밟는 거예요. 답청. 밟을 답자거든요. 그 다음에 뭐죠?
네? 욕기란 내일 하세. 그러니까 욕기라는 게 뭐겠어요? 이 기수라는 물에서 목욕하는 거예요. 강에서 목욕은 내일 하잖아요. 오늘은 땅 밟고 내일 목욕하죠. 아참에 채산하고 켈체자에 산나물 그러니까 산이라고 썼지만 산나물 캐고 이게 채산이에요. 아침에 산나물 캐고 나조에 저녁에 조수하되 이게 낚시할 조자거든요. 물고기 잡수. 그러니까 아침에는 뭐 한다고요? 산나물 캐고 저녁에 뭐 물고기 잡죠. 오른쪽 보세요. 갓 괴어 익은 술을 갓 괴어서 익은 술을 이게 뭡니까? 갈건으로 받아놓고 그러니까 갈건이 칡으로 된 망건이 옛날 망건 아시죠? 거기다 이렇게 하면 다 채처럼 돼요. 맞죠? 익은 술을 꽃나무 가지 꺾어 수 놓고 먹으니까 꽃나무 가지를 꺾어 놓고 한 잔 마실 때 하나 놓고 두 잔 마실 때 두 개 놓고 그래서 화풍이 건듯 불어. 화풍은 온화한 바람이 건단 잠깐 불어. 불어는 불어라고 쓰세요. 불어. 잠깐 불어서 그다음 뭡니까? 녹수를 건너오니 푸른 물을 건너오니 마지막 곳에 얼마나 잘 썼나. 그다음 뭐라고 그래요? 청향은 잔해지고 맑은 향기는 잔해지고 그다음 뭐죠? 낙콩 그렇죠? 떨어지는 붉은 것은 오세진다. 떨어지는 붉은 것은 오세진다. 그러니까 화풍이 맑은 바람이 잠깐 불어서 녹수를 건너오니까 이 청향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맑은 바람이 불어올 때 술 마시면 기가 막혀요 안 기가 막혀요? 예, 그러니까 밝은 향기가 전해지고 그 낙향이죠 낙풍이죠 그 떨어지는 붉은 기운이 오세진다. 그러니까 술 마시면서 내가 막 붉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이 오세진다는 겁니다. 여기는 지금 1분만 써놨는데요. 이거 읽어보면 야, 이 자연을 노래하는 걸 이렇게 멋있게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작품입니다. 상관이 좀. 예, 말씀하세요. 예. 그전에 두 번째 줄도 나오지만 옛사람 예. 어떤 그 점이 아로 느끼고 어떤 건 가운데 점이 어느 그러니까 이거 아래야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 발음, 그러니까 이 아래 이걸 아래 아라고 하는데요. 옛날에는 아래 아가 뭐 아와 어의 중간 발음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도 제주도에는 여기 제주도 출신, 제주도 아래아 발음이 있다고 하는데 또 제주도 출신한 거기서 아래아 발음 할 줄 아세요? 많이 듣노래요. 그러니까 이게 제주도에 하여튼 이 아래아 발음이 아직도 있대요. 그런 발음의 형태가 있다고 어떤 하는데. 건 아로. 그러니까 아라고 읽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어떤 건 뭐. 아니 내 사람 풍류랄 미찰까 못 미찰까 이렇게 미찰까 그러니까 옛날 사람의 풍류를 내가 미칠 것인가 못 미칠 것인가 옛날 사람의 풍류에 내가 그만큼 따라갈 것인가 못 따라갈 것인가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래한 아로 읽으시면 돼요. 멋있죠. 천지간의 남자 몸이 나와 같은 이가 많지만 나는 살림에 묻혀 있다고 해서 내가 지극한 즐거움을 모를 것인가 하면서 쭉 이야기가 되거든요. 하여튼 정말 명작이에요. 이거 읽어보면 너무 좋은 작품입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네, 그렇죠. 고려 시대 이런 것들은 너무 그러니까 어려운데 이제 이걸 읽을 필요 없지만 그 말에 현대어로 읽으면. 그러니까 그걸 제 말씀은 이걸 옛날 말로 못 읽 어려우면 현대어로 된 게 있거든요. 이 상춘곡이 현대어로 된 걸 읽어보면 정말 멋있다 이거죠. 뭐 옛날 말로 안 읽어도. 그때도 이렇게 그때 그대로 쓴 거예요. 그렇죠, 그대로 썼죠. 이게 조선 시대니까. 한민정 그런 의미로 쓴 거죠. 한자랑 섞어. 그런 걸 썼죠. 자, 그다음에 또 넘어가시죠. 넘어가서 여기 이제 이거 114, 115 좀 보고 117 하고. 뭐 오늘 잘하면 끝날 것 같죠. 벌써 45분인데. 자, 이 품사의 활용이죠. 품사의 활용. 그래서 이 품사가 있는데 사사건건 114쪽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일, 사사건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다음 뭐죠? 안연사 사어예요. 안연사 사어. 그러니까 안연이라는 사람이 이때 사자는 일사자가 아니라요. 일삼을 사자예요. 그 다음에 사자는 이 디스 이것 사자고요. 그 다음에 어느 말 사자예요. 그러니까 안연이 이 말을 일삼은 것은 이렇게 된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 다른 건 못 읽어도 사사라고 할 때 사사는 일이잖아요. 일. 그러니까 사사는 명사가 되겠죠. 뭔 말인지 가세요? 사사라는 게 일이잖아요. 일.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니까 다 그
명사적인 의미로 쓰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사사건건이라고 하면 이제 일이라 했지만 이게 이제 뒤에 있는 건건을 수식을 할 때는 약간 형용사적 역할도 쓴 거죠. 원래 사면 일사자인데 사사가 건건을 꾸며준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뭐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이제 그거는 형용사적으로도 쓸 수 있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것들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품사의 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품사가 한자는 자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사자가 있어요. 사자가 만약에 사자가 일사자를 진짜 보세요. 일사자일 때 이름 명사죠. 맞나요? 근데 일삼다, 섬기다, 일삼다, 섬기다 동사예요, 명사예요? 동사죠. 일삼다, 섬기다 동사잖아요. 한자는 우리말을 이렇게 변하는데 한자는 변해 안 변해요? 그 단어가 형사도 됐다가 명사도 됐다가 동사도 됐다 다 되죠. 이 글자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래서 한자가 이제 그래서 그런 게 어려운 거예요. 맞아요.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아 이게 이런 식으로 쓰인다는 것만 알면 됩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4년 내내 이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제가 다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보세요. 그 다음에 이거 넘어가고요. 그 밑에 박스. 자 맹상군 이렇게 나왔는데 그 밑줄만 어렵다니까 밑줄만 볼게요. 의관 있죠. 의관이 견지. 의관이 견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의관이라고 하는 밑에 보세요. 밑에 요거 볼게요. 옷과 갓을 가리키는 명사인데 여기서는 의관을 갖추다는 뜻의 버릇 쓰였다고 나와요. 동사로 쓰였다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명사가 동사로 쓰였다는 거예요. 의관이라는 게 원래 명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험을 볼 때는 다 보세요. 이걸 다 써주고 해석하라 이런 거 안 나와요 절대로. 의관만 딱 밑줄 쳐놓고 이거의 뭐 뜻을 찾아라라든가 이것의 의관은 품사가 뭘로 쓰였느냐 이런 정도만 나와요. 이해가세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여러분 이거 다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의관 밑줄만 읽으면 돼. 밑줄만.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이거 다 읽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시험에 그렇게 안 나와요. 여러분 1학년한테 그렇게 나오면 쓰러지죠. 때려쳐. 때려쳐. 경상도 말로 좀이죠, 좀. 그렇죠? 네, 좀. 자, 115쪽. 자, 115쪽도. 네, 115쪽도. 자, 거기 소중은 아니에요. 115쪽도 보세요. 첫 번째 줄에 검 있죠, 검. 밑줄. 그것만 볼게요. 아, 어렵다니까 내가 맞춰서 해야 돼. 검이다. 칼검자잖아요. 칼검자. 그러니까 칼검이라는 것은 원래 뭡니까? 칼검을. 원래 아니 칼검 명사잖아요. 그렇죠? 칼검 명사잖아요. 그런데 밑에 읽어보세요. 검은 칼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는 칼을 사용하여라는 뜻의 부사로 활용되었다. 맞죠? 자 보세요. 왜 그러냐면 검참지잖아요. 그까지만 읽어볼게요. 검참지. 칼을 사용해서 이 참은 참할 벨참자. 칼을 사용해서 뱉다는 거잖아요. 이 지는 그 사람을 써봐요. 그 사람을 벤다는 거예요. 칼을 사용해서 그 사람을 벤다. 그러니까 원래는 벨참자 칼 검자인데 동사 쓰였죠. 명사가 동사 쓰였나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명사가 동사 그러니까 이게 품사는 바뀔 수 있다. 명사가 동사로 쓰일 수 있다. 그런 것만 알면 돼. 나머지 막 써놨는데,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려운 거는 그냥 패스하고 그냥 그날 일진에 맡기라니까. 지름신의 강령을 믿어요. 지름신이 오면 쓰고 안 오면 안 써도 돼. 자, 그 다음에 117쪽 나머지 건너뛰고. 제가 지금 쉽게 설명드리는 편인데도, 예. 자, 117쪽 보세요. 주제별 고사성어. 삼순구식이죠. 여러분 순자가 열을 나타내는 순자거든요. 그러니까 삼순은 뭐냐? 한 달을 가르쳐요. 한 달. 삼순이니까. 여러분 상순, 중순, 하순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30일이잖아요. 열을 그래서 상순, 중순, 하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몇 번 먹는 거예요? 9번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이 가난해서 9번밖에 못 먹는 거예요. 요즘에는 뭐 그잖아요. 그 남편이 은퇴하고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간식 먹고 하면 갓나새끼라고. 나이 있잖아. 그런 말 하더라고요. 많이 벌어놓으셨어요. 그 야채까지 먹으면 종갓나새끼가 있어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조금 우스갯소리 남편이 아내한테 이쁨을 받으려면 아침은 선식을 하고
선식. 그다음 점심은 급식을 하고 저녁은 회식을 해야 된대요. 근데 더 예쁨 받으려면 아침은 단식, 저녁은 급식, 점심은 급식, 저녁은 회식을 해야 된대요. 하여튼 자 그다음 뭐죠? 그다음 읽어보세요. 풍찬 노수저부에 풍찬 그러니까 바람을 맞으면서 이슬을 맞고 그러니까 객지를 떠도는 그런 생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이 쓰는 말입니다. 바람과 이슬 뭐 자는 거죠. 그다음에 남부여대죠. 남자는 치고 여자는 인다는 거예요. 남자는 등에다 치는 거. 여자는 머리에다 이는 거. 그걸 남부여대라고 하는데요. 가난한 백성이 세간을 이고 이렇게 떠날 때 옛날에 그 뭐 6.25나 뭐 이럴 때 보면 여자들은 주로 이렇게 머리에다 이고 가는 경우 많았죠.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설상가상. 그러니까 그 뭡니까? 눈 위에 뭐가 있나요? 서리가 붙었다는 거예요. 설상가상. 눈 위에 서리가 붙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단표 누항. 단표 누항. 그러니까 단자는요. 광줄이 단자고요. 광줄 단자. 표는 표주박 표. 누추알두 거리항. 다시요. 광줄이 단 표주박 표. 누추알두 거리항. 그러니까 이 단표라는 건 뭐냐면 한 그릇의 밥과 한 그릇의 표주막이에요. 그러니까 한 그릇의 밥도 여기서 뭐냐? 꽁보리밥을 가리키는 거예요. 꽁보리밥을 먹고 표주박에 물을 마시고 누추한 거리에 거치한다. 이게 단표두항. 요즘에 보리밥을 뭐 정말 뭐죠?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그냥 별미로 먹잖아요. 요즘 나는 맨날 보리밥 먹 이런 분은 없잖아 거의. 그렇죠? 그 요즘 별식을 먹잖아요. 보리밥도 막 만 원씩 하잖아요. 막 하여튼 단표두항이고요. 그러니까 누추하게 사는 거예요. 아주 검소하게.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안빈낙도. 이거는 편안할 안, 가난할 빈, 즐거울 낙 도도. 가난을 편안히 여겨서 도를 즐긴다는 건데 요 빈자를 좀 설명드릴게요. 빈자. 요 빈자. 여러분 빈자를 쓰면 이렇게 쓰는데 왜 빈자를 이렇게 쓰냐면 요게 재물이죠. 재물 빈자. 재물 제자. 이거 이제 재물. 조개 폐자지 조개 폐자. 재물. 이 나를 빈자잖아.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가진 것을 좀 나눠줘야 돼, 안 나눠줘야 돼? 나눠줘야 돼. 그게 가난할 빈자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내가 부자가 막 많이 가지고 있으면 좀 나눠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그 성남에 보면 그 안나의 집이라고 있어요. 아시나요? 거기 모란에 저도 이제 가봤는데 거기 보면 매일 그 신부님 이탈리아에서 온 신부님이 그 하종의 하나님의 종 이름도 맞죠? 김하종 신부님이 매일 같이 그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절대 못해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조개패 옛날 조개가 재물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이 재물을 다 이렇게 나눠줬다는. 조개가 화폐죠.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안빈낙도 어쨌든 넘어가서 고진감래. 괴로울고 달진 달감 올래. 고진감래.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괴로움이 닿으면 여러분도 괴로움이 닿으면 나중에 4학년 4년 후에 이게 학사 가운 입고 막 사진 찍으시겠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고사성어입니다. 아, 예, 고진감래. 네, 좋아요. 고진감래. 괴로움이 다해야지 즐거운. 제가 진짜 고진감래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그 이야기 한번 해주시죠. 오늘 이제 거의 끝나니까. 119쪽 자 빨리 하고 여기까지 마칠게요. 자 1번부터 읽어보세요 쭉 이제 읽어보세요 같이. 정영시 그다음에 운율 그다음에 음영 그다음에 전기체가 그다음에 우할 아자잖아요. 그다음에 신미성 그다음에 문의제도 시조 가집 가구. 자 11번 15번 여러분 충분히 쓸 수 있겠죠? 제가 넘어갈게 시간 없으니까. 자 19번 22번까지만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19, 22번 자 보세요. 19번부터 자 한 달에 9번밖에 밥을 못 먹는 거 뭐라고 그랬죠? 삼순 90. 남자는 치고 여자는 이는 거 뭐라고 그랬죠? 남부. 네, 안 보고 여러분 말하지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그릇 밥과 한 그릇 표지박물로 누추한 거리에 거처한다. 단표 누항. 마지막 고생스러운 일을 견디면 즐거움이 찾아온다. 고진 감래. 수고하셨습니다. 예.